우리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를 다 같이 겪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는 달라야 한다고 우리는 희생자들 앞에서 약속했습니다. 우리 그 약속을 잊지 말자는 의미로 다 같이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념. 네,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안산에서 우리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이 많이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노란 피켓을 우리가 들고 있습니다. 국가가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되고 경찰은 혐오 모독 가해자들에 대해서 적극 수사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혐오 모독 중단, 2차 가해 중단을 통해서 피해자의 권리가 보장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발언 듣겠습니다. 4.16연대 박승열 공동대표님 모시고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한국판 거짓 선동자 히틀러들을 고발합니다. 히틀러는 온갖 선전 매체를 동원해 폭력을 부추기고 사회를 분열로 이끌어 갔습니다. 나치 시대의 자행되었던 유대인 학살은 바로 거짓 선동과 분열을 꾀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인류 최대의 학살극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에서 정치인들에 의해 혐오와 선동이, 폭력적 선동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권성동, 서범수, 김남희 등 국힘당 정치인들을 고발합니다. 그들이 내뱉었던 혐오와 조롱과 모욕은 결코 우리 사회에서 자리 잡을 수 없게 해야 합니다. 오로지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피해자들을 희생양으로 만든 거짓 선동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특히 권성동 의원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뿐만 아니라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모욕했습니다. 재난참사 피해자들이 세금을 횡령한 것처럼 시민단체들이 돈을 축적한 것처럼 거짓 선동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혐오와 정치적 선동이고 폭력의 선동입니다. 재난참사에 관한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그들의 저열한 공격이었습니다. 이 고발장에는 우리 사회를 분열과 갈등으로 몰아가는 폭력 정치인들의 만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과 이태원 참사 피해자들에게 의도적으로 모욕을 주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정치적 욕망을 위해 피해자들을 끌어들인 것입니다. 그들의 새치혀로 쏟아낸 온갖 막말이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선동은 표현의 자유가 아닙니다. 피해자들과 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폭력 선동이고 명백한 정치적 폭력입니다. 그들의 모욕과 폭력을 우리는 단호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재난참사로 고통을 겪는 피해자들에게 모욕을 주고 혐오를 부추긴 대표적 정치인들을 고발합니다. 그들을 일벌백계의 의지로 단호하게 처벌해야 우리 사회가 정말 사람다운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혐오 발언을 반복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한 가지 염려가 있습니다. 정말 윤석열 정부의 경찰이 자유롭고 정의로운 수사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염려입니다. 고발된 사람들이 여당의 고위 인사이고 정치인들입니다. 과연 그들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까 염려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찰에게 최소한의 자부심을 갖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경찰이 엄정하게 수사해서 우리 사회에서 혐오와 폭력을 선동하는 거짓 히틀러들을 이 땅에서 뿌리 뽑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혐오를 선동하는 거짓 정치인들을 이 땅에서 쫓아냅시다. 고맙습니다. 네, 벌써 9년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9년이면 결국 우리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이 혐오 모독과 2차 가해를 견뎌왔던 세월도 9년입니다.
다들 세월호 참사 초기 우리가 특별법을 제정하자고 외칠 때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오히려 정권의 사주를 받아서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을 혐오하고 모독을 확산했던 정권의 행태가 사참위 조사 결과에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가 확산됨에도 이를 방지하고 피해자들을 보호해야 되는 정부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피해자들이 거리에서 직접 고소를 통해서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릴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발언 듣겠습니다.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정부자 추모 부서장님 모시고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2학년 6반 신호성 엄마 정부자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유가족으로 산다는 것은 참 힘든 것 같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수업의 연장 속으로 아이들을 보냈고 그 후로 보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엄마는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아들을 9년이 다 되도록 보지 못하고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하기 위해서 가족들은 9년이라는 시간 동안 돌아다녔지만 그들은 성역 없는 진상규명은커녕 가족들을 혐오스러운 말로 떠들고 다녔습니다. 벌써 9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대한민국 국민이 맞습니까? 304명이 대한민국 국민이 맞습니까? 이태원 참사에 159명의 대한민국 시민이 맞습니까? 저는 묻고 싶습니다. 9년이 다 되도록 대통령이 3번이 바뀌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까지 되었는데 다들 나 때는 아니니까 나는 책임지지 않겠다. 세월호 유가족들을 뺑뺑이 돌리기 시작합니다. 뺑뺑이가 뭔지 아십니까? 생명안전공원을 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부처로 다니면 다 책임 없다. 그 전 정부에서 하지. 그렇게 말하고요. 진상규명이 아직 안 되었다 하면 왜 그때 하지? 아직 못했냐고 합니다. 이게 대한민국에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아무리 정권이 바뀌어도 2014년 4월 16일 날 수업을 받으러 가는 아이들이 이렇게 희생이 되었는데 정권이 아무리 바뀌었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대통령은 거기에서 유가족들이 철저한 진상규명을 해달라고 하면 다시 유가족을 만나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 게 그게 정답이 아닙니까? 생명안전공원 아이들이 어떻게 8곳에 흩어져 있는데 어떻게 되었느냐고 물어봐야 되는 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닙니까? 아직까지 유가족들은 만남을 요청을 하였으나 아직 답변이 없습니다. 다음 달 4월 16일 대통령이 우리 아이들의 기억식 때 꼭 와주길 간절히 마음속으로 바랍니다. 꼭 와주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호성이 엄마로서 9년 동안 여러 활동들을 해왔습니다. 왜 대한민국에서 유가족으로 사는 게 이렇게 힘들까? 도대체 뭐 때문에 자식을 잃은 부모들에게 이러한 혐오스러운 말과 이런 행동들을 할 수 있을까? 그들을 이해하려고도 노력했습니다. 근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애도하지는 못할 망정, 추모하지는 못할 망정, 국회의원들하고 똑같이 일반 시민들도 자식을 잃은 부모한테 이렇게 슬픈 말들을 할 수 있을까? 지금도 도저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 몇몇 사람들의 국회의원과 시민들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보고 싶습니다. 당신들도 집에 가면 아들, 딸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세월호 참사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내 아들을 보면서 직장 다니는 모습도 보고 양복 입는 모습도 보고 그렇게 아들 얼굴 보면서 살고 싶습니다. 유가족이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닙니다. 근데 유가족이 되었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자식을 잃은 옳지 않는 유가족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뜻한 말 한마디는 못해줄 망정 이 가족들한테 비수에 꽂는 말을 해서 되겠습니까?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더 이상은 참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고발을 하려고 합니다. 네, 지금은 앞으로도 세월호 유가족 엄마 아빠들은 왜 그러냐고 외치지만 여기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내 아들밖에 모르는 이 엄마가 9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사람 사는 사회일까요? 왜 이렇게 변하지 않은 걸까요? 왜 이렇게 아픈 사람을 공격해야 될까요? 우리 아이들이 안타깝게 희생이 되었지만 미래 세대를 위해서 내 아이들은 돌아올 수 없는 길로 갔지만 앞으로 살아있는 미래 세대를 위해서 안전사회를 만들어 보겠다고 그렇게 목소리를 내고 다녔지만 왜 이렇게 혐오스러운 말을 할까요? 왜 아픈 사람들을 비교하고 그렇게 할까요? 이 엄마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답답합니다. 이 현실이 너무나 답답하고 비통하고 아이를 따라서 가야만이 이것은 끝나는 걸까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국회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서 앞장서서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 세월호 유가족, 이태원 참사의 유가족을 멸시하고 혐오스러운 발언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앞으로의 시민이건 국회의원이건 이러한 행동을 했을 때는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쫓아가서 고소 고발을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정부자 추모부서장님의 발언이었습니다. 지난주에는 12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혐오 모독을 중단해달라고 손해배상 청구를 했습니다. 우리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은 벌써 9년째 이렇게 혐오 모독에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이 대한민국이 사람 사는 세상이라면 적어도 피해자들에 대한 기억과 추모가 우선되어야지 혐오 모독과 2차 가해가 우선시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같이 구호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마지막 뒷구호만 3번씩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가는 피해자 권리를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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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은 혐오 모독 가해자를 적극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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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에 대한 혐오 모독과 2차 가해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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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음 3번째 발언 듣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이 혐오 모독과 2차 가해에 맞서 직접 고소를 결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법률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민변 세월호 참사 TF의 유하경 변호사님 모시고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민변 유하경 변호사입니다. 거의 연례 행사처럼 봄이 되면 이런 혐오 표현들이 계속 나오고 우리 가족들과 시민단체들은 또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고소고발을 합니다. 5년 정도는 고소고발 대응을 안 했습니다. 참사 이후에 슬픔이 너무나 거대했고 떠난 분들을 추모해야 될 기에도 우리 에너지는 많이 부족했고 가만히 있으면 그들이 인간이기 때문에 잠잠해질 것이라고 믿었던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고 약 5년 전부터는 도저히 수인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정치인들의 혐오 표현 그리고 극우 네티즌들의 폐륜적인 언행들에 대해서 빠짐없이 고소고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소고발을 했더니
고소고발을 당한 범죄자들이 전화가 옵니다. 잘못했다. 고소를 취하해달라. 용서해달라. 합의금을 주겠다. 변호사에게 연락이 오고 가족들에게 연락이 옵니다. 그리고 그 인터넷 커뮤니티 정치인들 조금씩 수그러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고소고발의 효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는 이게 본질적인 근원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고발은 계속 할 겁니다. 병행해야죠. 근본적인 해결책과 함께. 이 혐오 표현을 중단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우리 사회가 인간성을 회복하는 것이겠죠. 이 정치인들이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 같은 비극적인 이런 일들을 정쟁으로 이용하지 않는 것이겠죠. 정치인들, 소위 오피니언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참사를 자기들이 정쟁으로 이용을 하니까 지지자들이 어떤 사인을 받는 것입니다. 아, 공격해도 되는구나. 희생자들을, 유족들을. 정말 극악무도한 정치행위가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정치행위가 아니죠. 이건 범죄고 반헌법적인 인륜을 무너뜨리는 정말 폐륜적인 범죄 행위입니다. 정치인들이 이런 정쟁에 활용해서 모욕하는 행위들을 그만둬야 되겠고 인간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 고소고발보다 조금 더 근원적인 해결책은 입법입니다. 입법. 독일에서는 나치 전범들을 정리하면서 혐오 표현 행위자들을 엄하게 처벌하는 법률을 만들어서 처벌하고 사회적으로 예방 교육도 적극적으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국회가 매년 가족들이 이렇게 힘들게 자료들을 모아서 고소고발하게 내버려 두지 말고 입법을 해주기 바랍니다.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국가범죄 등에 의해서 희생된 우리 희생자들과 유족을 모욕하는 경우에 가중처벌하고 이에 대해서 특별법으로 엄히 예방할 수 있도록 입법을 조속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고소에 이르게 된 혐의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모욕입니다. 늘 같은 혐의인데요. 정치인들이 다수가 있습니다. 피고소인 이현은 세월호 참사 특조위 부위원장을 했던 사람으로서 특조위 조사방해 혐의도 받은 바가 있고요. 이번 정권에서 공수처 후보 추천위원으로 활동한 친정부 여당 인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혐오 표현에 대해서 오늘 여기서 제가 입에 담진 않겠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고소고발장 기자회견 이후에 다 필요하신 분들께 다 나눠드릴 텐데요. 보시면 폐륜적인 발언들이 있습니다. 원종철 씨 가톨릭대 총장입니다. 대학 총장이라는 사람이 희생자를 모욕하고 명예훼손을 했습니다. 서범수 국민의힘 국회의원입니다. 세월호 희생자와 유족들을 모욕하는 것을 넘어서 시민단체들이 어떤 횡령이나 배임 같은 경제적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처럼 아무 근거 없이 호도했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엄히 처벌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국회의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정쟁으로 이용되기만 한다. 본인이 정쟁으로 이용한 주범인데 이런 말을 하면서 희생자와 유족들을 모욕하고 연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들에게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해서 명예훼손 모욕 행위를 하였습니다. 김민아 국민의힘 경남 창원시 의원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로부터 이미 고소고발을 당하고 지금 민사손해배상 청구까지 제기가 된 상황인데요.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모욕하면서 동시에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유족들을 묶어서 같이 모욕한 중범죄 명예훼손 모욕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 김민아 창원시 의원은 사과를 하고 반성한다고 했지만 정치인이고 그 이후에 국민의힘이 계속하고 있는 혐오 표현들의 정황들을 볼 때 진정성 있는 사과라고 보기가 어려워서 우리 세월호 참사 가족들과 연대하는 시민단체도 김민아 시의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형사처벌을 계속 요구를 할 것이고요.
필요시 민사손해배상 청구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기타 아주 정도를 넘어서는 극우 네티즌들에 대해서도 고소고발장에 같이 담았습니다. 이를테면 이태원 참사 희생자 어머니 사진과 우리 세월호 참사 희생자 어머니 사진을 같이 올리면서 두 사람이 동일 인물이다. 이런 정말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폐륜적인 행위까지 하면서 여론을 호도하고 이태원 참사나 세월호 참사나 똑같이 정부 여당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이다. 여기 봐라. 희생자 어머니가 이렇게 똑같을 수 있느냐. 이런 거짓말까지 하면서 극우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니죠. 인간성을 잃은 사람들의 이런 말과 행동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고 형사처벌과 함께 민사손해배상 청구도 계속 같이 고려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이후에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팀에 고소고발장을 제출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특히 국가가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법제도가 필요합니다. 사참위 조사 결과에서도 피해자들의 권리가 굉장히 침해당했고 혐오 모독이 확산되고 있고 오히려 2차 가해를 정치권이 조장하고 있다는 걸 결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 그리고 국가가 나서서 이에 대한 교육을 확산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사참위 권고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하지 않고 국가가 해야 되는 의무조차도 방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호 외치고 오늘 고소장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뒷구호만 3번씩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가는 피해자 권리를 보장하라.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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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은 혐오 모독 가해자를 적극 수사하라.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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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에 대한 혐오 모독과 2차 가해 중단하라.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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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보도자료에는 우리 피해자 가족들이 고소하는 피고소인들의 명단과 이 사람들의 잘못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많은 보도를 부탁드리고 이 직접 고소장은 세월호 3사 가족협의회 김종기 운영위원장님과 우리 법률 대리인께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직접 우리 피해자들이 혐오 모독 세력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고소장을 법률 대리인과 함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